자, 05번에 대한 풀이를 해보자면, 자, 마찬가지로 테두리에 보이는 요 틈새들은 쓸 필요는 없습니다. 쓸 필요 없는데 만약에 하겠다, 이젠 할 수 있죠.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 한번 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 05가 하나 필요할 테니까, 자, 클래스 똑같이 이거 영역 하나 잡고 하기로 했었죠. 영역을 하나 따로 빼서, 자, 5번 아랫동 그냥 카피해서 붙여 넣었어요 지금은. 자, 그리고 자, 박스 06번 안에는 이너 01, 이너 02, 이너 03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하나, 둘, 세 개의 인설트라는 클래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 필요 없고 하나만 있으면 됐죠. 자, 클래픽스 필요 없습니다. 플롯이 있을 이유가 일단은 여기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 다운표 빠졌군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클래픽스는 필요 없고, 자, 내부에 들어있는 DIBL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자, 이때 1, 2, 3 이너 1, 2, 3은 옆으로 나란히 가서 플롯 처리가 될 거니까 박스 06은 감싸는 아이가 받침 역할을 하나 해줘야 되니 박스 06에다가 클래픽스를 써주셔야겠죠. 음, 5로 바꿔야겠네요. 자, 일단 여기 있던 클래픽스 잠깐 끄고 자 하겠습니다. 자, CSS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할 수가 없죠. 왜? 6번째가 있기 때문에 쭉 올라가서 6번과 그 위에 4번 사이에다가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그 위치에 맞춰서 쓰시는 거예요. 나중에 쓴다고 해서 뒤에 쓰면은 헷갈려요. 그 위에 볼 때는. 자, 05번에 대한 박스부터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죠. 자, 실행. 자, 나와라. 봤더니 5번은 덜렁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지? 자, 위쪽에 언급했던 뭐 내용들 때문이겠죠. 그래서 위쪽에서 EX 파트의 자식으로 들어가 있는 무언가는 있을 겁니다. 쭉 봤더니 쭉 올라가서 EX 파트에 박스 01 없군요. 따로. 역시 중간에 보니까 헷갈리네요. 그럼 박스 05에 대해서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값은 600이고요. 자, 높이 값은 오토입니다. 따로 현재 없는 상태고요. 자,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더 5픽셀 솔리드 이렇게 회색 톤의 박스를 하나 테두리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두리 선 있는 거 확인되고요. 왼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저는 좌우 가운데 주고 싶으니 마진 오토라고 쓰시면 가운데 오겠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안에 들어가는 이너 01, 이너 02, 이너 03은 모두 클래스 박스의 05에 자식으로 있는 div들입니다. 이때 자식이라는 마크를 표시하지 않으시면 그 내부에 있는 insert라고 하는 클래스들
까지 포함되어 버리니 조금 불편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div 하나 자식으로만 선택해서 가로값은 200 픽셀에다가 높이값을 100%라고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해버릴 때는 높이값이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600 픽셀로 직접 쓰지 않으면 안에 있는 요 이너 01이라고 하는 아이의 높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0이 될 거예요. 그러니 600 픽셀이라고 언급하시고, 자, 각각의 색깔들은 이미 저 위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서 확인해 보면 하나, 둘, 셋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서로 옆으로 나란히 가야 되니까 플롯을 사용하셔야겠죠. 자, 플롯이라는 명령어를 주게 되시면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문제점은 감싸고 있는 부모는, 감싸고 있는 아이의 부모 요소는 높이가 제로예요. 제로가 되는 이유는 내부에 있는 아이들이 플롯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죠. 그러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이를 직접 작성하던가 아니면 해당하는 형제들 중에 마지막 요소에다가, 마지막 요소 누군가에다가 이 플롯을 제거할 수 있는 누구를 클리어 보스라고 하는 속성을 담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더라. 이때 클리어 보스라고 하는 형식을 줄 때는 반드시 따라와 주는 아이는 디스플레이 블럭이었더라. 그럼 이것을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처리하려면 div를 할 것인가? 그러기에는 당장은 큰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리스트 같은 걸 사용할 때는 좀 못 쓰지 않을까. 어느 상황에서든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무언가를 이용을 하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박스 05에서 애프터라고 하는 아이를 이용하기로 한 거죠. 자, 이 애프터를 이용해서 할 건데 구형 브라우저는 하나짜리 쓰지만 신형 브라우저에서는 2개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언급했던 디스플레이 블럭에다가 클리어 보스라고 쓰면 안 먹죠. 애프터라고 하는 아이는 무조건 따라오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컨텐트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컨텐트 자체는 인라인이니까 이 아이를 강제로 블럭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클리어 보스를 처리하더라. 사이즈가 없는데요 라고 궁금하시다면 기본적으로는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헷갈린다면 이렇게 하나 언급을 해주신다면 이해가 가겠죠. 그럼 결과는 감싸고 있는 박스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걸 매번 사용하는 것은 좀 불편하겠죠. 공부할 때는 가능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통의 어떤 이름으로 쓰고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만들었던 이름이 클리어픽스였습니다. 이 클리어픽스라고 하는 이름을 뭐합니까? 감싸고 있는 플롯 처리를 해놓은 부모에다가 클래스 이름으로 클리어 픽스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 주면 이 아이가 처리를 해주겠죠. 한두 번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매번 자주 사용하는 아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아이는 제일 상단에다가 common css라는 이름으로 미리 그때그때 필요하면 쓰게끔 등록해 놓고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클리어픽스라는 이름 자체는 그냥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클리어픽스가 아니라 my
클리어 하시든지 my fix 하시든지 하고 거기에 걸맞는 이름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클리어 픽스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쓰기로 했으니 이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현 위치에다가 추가적인 내용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nsert라고 하는 아이 동일한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편하게 클래스 박스 05의 어딘가에 들어있는 클래스 insert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번거롭게 왜 두 번 하나요? 앞에 거 그냥 지워도 될걸. 그럼 모든 insert가 통일돼서 선택하니까 안되겠죠. 그래서 insert라고 저는 박스 05 안에 들어있는 아이만 선택을 해서 사이즈 100% 높이값 200이라고 맞춰주시면 거기에 걸맞는 아이가 만들어질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냥 통일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때 그냥 해도 전혀 관계는 없지만 여기 써있는 것처럼 약간의 공간을 좀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스 05 안에 div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가능하겠죠. 패딩 5픽셀. 그럼 이제 공간이 더 생기니까 그 공간이 아래에 있는 이 아이에 영향을 미치진 않죠. 지금은. 하지만 패딩이 생김으로 인해서 각각에 들어가 있는 면은 부피가 커졌으니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시려면 패딩을 지정된 박스 200픽셀 내부로 넣어서 210이 아니라 200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는 아이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들은 그냥 처음부터 모든 아이들에다가 다 걸어놓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택이에요, 그냥. 그럼 문제는 가로값 100%는 사실상 200은 안되겠죠.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치를 이동시켜 줘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방법은요, 그냥 단순하게 위에서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내려주시면 돼요. 클래스 이너 02에 자식으로 있는 div 하셔도 되고 플러스 insert 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 아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게 없고 두 번째 아이만 위에서 내려와 있는 상태죠. 대략 한 200픽셀만큼 딱 맞추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띄우려면 마진 탑 200픽셀 하시면 그만큼 내려오겠죠. 확인해 볼까요? 세 번째 건 다시 안에 있는 insert 마진 탑 400만큼 내리면 되겠죠. 물론 뭐 안쪽에 패딩을 준 게 있기 때문에 좀 튀어나가는 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조정하실 거라면 수치를 조정하시든지 높이 값을 조금만 빼서 조정하시든지 하시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원래 패딩이 없던 아이인데 넣은 거니까. 자, 그럼 결과는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마진탑 써요? 안 쓰는 거 아닙니다. 쓰긴 쓰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마진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언제 주로 그러냐면 플롯을 사용하지 않은 요소가 공간을 띄우고자 할 때, 그럴 때는 사실상은 마진탑을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부모랑 같이 끌고 내려와 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연습을 하자면, 자, 마진탑을 안 쓰시고 실질적으로 권장하는 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되지만, 자, 이너 02에서 패딩 탑을 이용해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자, 이것도 박스 05 안에 있는 것만 써야 되니까 걸어 놓고야겠네요. 패딩 탑을 180 픽셀 이렇게요. 물론 공간이 그대로 늘어나 버릴 테니까 박스 사이징은 넣어야겠죠. 똑같이 돼요. 차이점 뭐예요? 안에 있는 면을 늘릴 거냐 아니면 진짜로 공간을 띄울 거냐, 이 차이겠죠.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약간 팁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지는 않는데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보더 탑 360 픽셀에 솔리드 트랜스페어런트, 마진이 아니라 선의 두께를 줘가지고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어 버리면 선의 색깔을 패딩처럼 보일 수 있겠죠. 단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뭐가 문제예요? 면의 색깔이 늘어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클립 같은 걸 이용해서 컨텐트 박스로 해결을 하셔야 내려온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이건 사실 거의 쓰진 않아요. 쓴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일단 가능은 하다는 거. 자, 실질적으로 이러한 케이스를 써본 형태가 어디 있느냐, 소위 말해서 뭐 지금 방금 전에 거기도 그럴 거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일 거고, 쓱, 자, 쓱 헤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스가 있고요. 자, 왜 이렇게 박스를 여러 개를 만들었는지 이제 조금씩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전체를 가운데 틀 잡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서비스 에이리어는 다른 형태를 취했고, 내용을 담은 아이가, 얘 포지션을 줬네? 왜 포지션을 줬지? 딴 걸로 갈게요. 포지션을 줬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서, 자, 쓱, 쓱,